최근 길었던 설 연휴 동안 정말 기록적인 인파가 해외여행에 나섰다는 뉴스를 정말 많이들 보셨죠? 한편 이렇게 국내 소비가 모조리 해외로 떠나다 보니까 국내 관광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요즘 정말 죽을 맛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런 관광업계에 대한 여론은 나빠질래야 더 나빠질 수가 없는 완전 바닥 수준이죠. 국내 여행은 완전히 바가지다. 오히려 동남아나 일본이 돈을 덜 쓰고 온다. 이런 상황인데 정말 누가 가겠냐? 지탄의 목소리가 정말 많습니다. 그렇다면 국내 여행객들이 도대체 어디에 그렇게 돈을 많이 쓰나 한번 살펴보았더니 여행 경비의 여러 항목들 중에서도 국내 여행의 숙박비가 최근 10년 들어 정말 거침없이 성장하고 있죠. 아마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유독 한국만 호텔, 펜션, 콘도 등의 숙박비가 정말로 비싸죠. 웬만한 국내 5성급 호텔들은 1박에 50만원이 넘어가고 이런 교외에 수영장이라도 딸려있는 숙소는 100만원, 130만원이 넘어가죠. 이에 반해서 한국인들이 정말 많이 가는 동남아의 상황은 어떤가요? 에메랄드빛 바다가 끝없이 펼쳐진 프라이빗 비치가 있는 5성급 호텔 가격이 한국 돈 30에서 35만원 정도면 너끈하게 빌릴 수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번 설 연휴처럼 5박, 6박씩 장기 투숙해서 이 가격 차이가 쌓이게 되면 국내와 해외의 숙박비 차이가 비행기 티켓값까지 뽑아 먹어버릴 수 있게 돼버리니까 오히려 해외여행이 가성비다 라는 말이 이해가 가는 대목입니다. 우리 어릴 때는 가성비로 국내 여행을 즐길 수 있고 돈 좀 있는 사람은 럭셔리하게 해외여행을 가는 이미지가 있었는데 어느새 상황이 전혀 뒤바뀌게 돼버렸죠. 도대체 국내 숙박시장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흑우와 함께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흑우입니다. 다들 뉴스 기사에서 많이 보신 것처럼 한국 실물 경기가 정말 안 좋아지면서 업종을 불문하고 개인사업자의 폐업률이 2023년 들어서 정말로 높아지게 되었죠. 여기까지만 들으시면 야 흑우야, 그냥 국내 숙박업체들 힘든 거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 거 아니야 하실 수 있지만 놀랍게도 모든 숙박업 관계자들이 힘겨워하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한국 경기가 완전히 바닥을 기고 있는 23년, 24년 들어서도 서울에 있는 호텔의 객실 판매 평균 요금을 살펴보면 손님들이 하도 들이닥쳐서 판매 가격은 쭉쭉 올리고 있는데 이와 동시에 객실 가동률도 코로나 이전 분위기를 완전히 회복했다고 하죠. 이렇게 서울 호텔의 객실 판매가 극성수기인 이유로 코로나로 한참 어렵던 시절에 호텔들이 꽤나 망해가면서 공급이 상당히 제한되었다는 점이 한몫을 했지만 수도권 호텔의 대호황을 이끌고 있는 건 한국으로 찾고 있는 외국인들이라고 합니다. 사실 코로나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한국이 BTS, 블랙핑크와 같은 K-컨텐츠 힘을 앞세워서 떡상에 떡상을 거듭하는 외국인들의 가장 사랑받는 관광지가 되었었는데 2024년 상반기 들어서 예전의 전성기를 거의 다 회복하고 있다고 하죠. 심지어 외국인들이 서울에 방이 없어서 수원이나 인천까지 가서 방을 잡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모든 숙박업체들이 이렇게 돈방석에 앉아있는 것은 아닌데요. 특히나 제주도나 여수와 같은 국내 유명 관광지에 거점을 삼고 영업해왔던 펜션이나 숙박업체들은 경기가 살아날 기미는커녕 우죽순으로 폐업에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업계 동향 조사를 살펴보아도 이런 극명한 온도차를 느낄 수가 있는데 호텔과 리조트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23년, 24년에 업황이 어떻게 될 것 같냐는 질문에 호텔 관계자들은 22%가 매우 긍정적이다 답을 했는데 지방의 중소 숙박업을 하시는 분들은 같은 질문에 0%가 긍정적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반면에 매우 부정적이라고 답한 분들은 호텔업계 관계자들보다 무려 8배가 많았죠. 실제 매출을 보면 이 차이가 정말 극명하게 드러나는데 최근 호텔업계가 2022년부터 3년 동안 약 매출이 30% 가까이 성장했는데 반해서 수도권보단 주로 지방에 많이 분포되어 있는 펜션의 경우에는 상당히 오히려 매출이 줄고 있죠. 아마도 많은 분들이 국내 여행지의 숙박업체들이 힘겨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죠. 야, 입장 바꿔서 니들이면 그 돈 주고 가겠냐? 아니 무슨 성수기라고 100만원, 150만원을 받아. 당장 동남아만 가도 30만원, 40만원이면 떡을 치는데? 하고 말이죠. 또 한편으론 많은 분들이 정말 열받는 포인트는 최근 기획재정부가 우리나라 실물 경제가 갑자기 다운되고 있으니까 예산을 빠르게 풀어서 2025년 상반기에 이런 데다 돈을 쓸 거예요 발표를 했는데 아니 그 중에 하나가 국내 관광, 방한 관광, 관광 인프라. 어? 이게 뭔 소리야? 숙박 쿠폰을 100만 장 이상 배포하겠다. 지역 축제를 연 3회 이상 개최하겠다. 아니 진짜 배운 거 없고 아는 거 없는 일개 흑우 유튜버인 제가 봐도 경기를 살리겠다고 지방에 수천억씩을 돈 쓰는 게 말이 되나요? 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니 당장 레고랜드만 봐도 그렇죠. 레고라는 전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IP를 가져와서 수도권에서 그리 멀지도 않은 춘천에 갖다 박았는데 돈을 6천억 원을 쓰고도 텅텅 빈 실패작만 내놓았죠. 결국엔 2년째 적자를 보고 있고 당초 포부는 수도권에서 수많은 관광객들을 데려오고 또 외국에서도 레고랜드를 보기 위해서 한국을 방문하게 하겠다 그런 야심찬 계획을 펼쳤지만 오히려 레고랜드 사태라는 전대미문의 업적을 남겼죠. 이쯤 되면 정부 입장에서 한국의 지방 관광은 진짜 못 살리는 거구나, 나라의 돈을 얼마를 퍼붓든 살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렇게 인정을 해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정말 참 안타까운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숙박업 관계자분들은 안타깝지만 예전과 같은 그런 가성비를 수려나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그 이유들을 한번 들어봤더니, 첫 번째로 매일같이 새로운 고객을 맞이할 때 아주 깨끗한 객실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 숙박업 같은 경우에는 본투비 손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가고 인건비 비중이 엄청나게 높은 비즈니스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호텔의 성급마다 약간 인건비 비율이 조금씩 달라지지만 대체로 34%에서 35%가 총 매출액에서 그냥 인건비로 나간다고 하는데, 참고로 사람 손을 정말 엄청나게 많이 탄다는 외식업조차 인건비가 평균 20에서 25%란 걸 생각해 봤을 때, 와, 이거 국내 숙박업체 주인장들도 진짜 어렵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죠. 그 이유는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최근 10년, 15년 동안 최저임금 인상률이 정말 가팔랐습니다. 물론 정치하신 분들이 다 생각을 가지고 정책을 펴셨겠지만은 2000년대 중반만 하더라도 3,000원 정도인 최저임금이 2025년엔 만원이 넘었죠. 바로 여기서 우리가 동남아에 갈 때 이렇게 정말 멋들어진 5성급 호텔에 하루 숙박비가 30만원, 35만원밖에 안 하는 이유가 다 여기 있다는 거죠. 매출의 무려 35%를 차지하는 인건비가 필리핀이나 베트남에 가면 최저임금이 5분의 1, 10분의 1밖에 안 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값싼 가격으로 즐길 수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한국에선 이젠 최저임금이 만원이 하는 나라가 되다 보니까 예전과 같은 가성비를 숙박업체들이 챙기긴 어렵다는 겁니다. 공급자분들 입장에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저희 입장에선 어쩔 수 있나요? 비행기 타야겠죠. 숙박업체들의 가성비가 예전 같을 수 없는 이유 두 번째는 새로운 중간 업체들의 등장 때문이라고 하죠. 우리가 어느샌가 호텔을 예약할 때 호텔을 직접 예약하고 있지 않습니다. 부킹닷컴, 엑스피디아, 아고다, 아마 여행을 준비할 때 정말 많이 보셨을 브랜드 로고인데요. 실제로 우리가 오사카 호텔 예약, 힐튼 호텔 예약 이런 검색어를 넣고 검색을 하면 해당 호텔 홈페이지보다 이른바 온라인 트래블 에이전시 OTA가 훨씬 더 위에 많이 보이는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가져가는 수수료가 이윤도 아니고 매출의 20%라고 하죠. 그리고 2020년대 들어서 이런 OTA의 카르텔이 정말 미쳤습니다. 전 세계 온라인 여행 90%를 단 몇 개의 회사들이 독점하고 있다고 하죠. 사실 사람들이 돈이 있으면 뭘 합니까? 더 맛있는 걸 먹고 싶고 더 좋은 거, 재밌는 걸 하고 싶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가 계속 발전을 하는 이상 글로벌 여행 시장 역시 굉장히 큰 성장을 하리라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메리어트나 힐튼과 같은 그런 글로벌 호텔 체인 업체들의 주가 수익률이 최근 5년 동안 정말 미쳤었죠. 그런데 이들보다도 주가가 훨씬 더 많이 오른 글로벌 여행 시대의 진짜 주인공이 있었으니 바로 OTA 산업 업계 1위 부킹홀딩스입니다. 지난 5년 동안 157%의 주가 상승을 보여주었는데 1년에 평균 30% 성장. 이 정도면 정말 많이 올랐다는 S&P 500보다도 훨씬 많이 오른 거죠. 정말 어느 정도냐면 부킹닷컴의 시가총액이 현 시점에서 한국 돈으로 약 250조 원이 넘는다고 하는데, 전 세계 수백 개의 호텔 부지가 있고 호텔 부동산이 있고 건물이 있는 메리어트나 힐튼의 두 시가총액을 합친 것보다 더 높은 수치라고 합니다. 실물이 없이 꼴랑 플랫폼을 가진 하나의 회사가 이 정도라니 정말 시대가 바뀌어도 정말 많이 바뀌었죠. 물론 호텔 업체들 입장에서도 이렇게 경쟁에 밀려서 도태되는 걸 기다렸던 것은 아닙니다. 눈 뜨고도 보고 없었을 과거의 호텔 웹사이트들을 한껏 개조해서 그래도 최신식으로 가꾸고 UI도 최대한 모던하게 바꾸었지만 우리 고객들은 여전히 그냥 OTA를 통해서 대부분의 호텔들을 예약하고 있습니다. 이런 호텔들이 제발 우리 자사 사이트에서 예약해주세요 이야기하는 것도 진짜 이해할 수가 없는 게, 중간에 OTA가 20% 넘는 수수료를 먹는다고 하면서 이렇게 호텔 홈페이지에서 예약하는 것보다 더 싼 경우가 다반사인데 우리가 바보처럼 누구 좋으라고 얘네들 자체 페이지만 보고 호텔을 예약할 이유가 전혀 없죠. 그래도 어쨌거나 숙박업체들 입장에선 이런 중간업체들의 수수료가 정말 큰 부담이 되고 있고 가격을 예전처럼 내릴 수가 없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와, 지금 생각해봐도 매출의 20%를 수수료를 떼간다? 진짜 노난 장사다, 그죠? 이렇게 개꿀을 푸는 비즈니스인데 한 가지 안타까운 건 글로벌적으로 부킹홀딩스, 익스피디아, 트립닷컴 그리고 AMB로 4개 그룹이 시장의 97%를 먹는 그런 과점 경쟁으로 굳어져 가고 있는데, 이 기업들 가운데 한국 업체들은 눈을 씻고 찾을래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흑우 형 아직도 몰라? 어디 국내 IT 업체가 잘하면 국내 시장이나 먹을 줄 알지 해외로 나가서 성공하는 거 하나도 없는 거 아직도 모르겠어? 라고 물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최근 그런 국내 시장도 심상치가 않다는 게 문제죠. 3, 4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야놀자, 여기 어때? 또 네이버 여행 상품이 굳건하게 국내 탑3를 지키고 있었는데 또 최근엔 은근슬쩍 야놀자, 여기 어때? 네이버 여행 상품이 모두 하락세고 아고다와 같은 해외 업체들이 은근슬쩍 틈새를 침투하고 있습니다. 또 정말 아쉬운 대목은 우리 손정희 형이 야놀자를 믿고 무려 2조 원을 투자해서 실탄을 확보한 야놀자가 이 회사 저 회사 인수에 성공시키더니 우리는 글로벌로 가겠다, 단지 모텔 숙박 예약 업체가 아니다 라는 당찬 기조를 보였으나 그런 야놀자도 결국엔 여타 다른 국내 업체들처럼 속절없이 밀리고 있는 모습은 조금은 아쉬운 대목이죠. 쥐뿔 아는 것도 없는 일개 흑우인 제가 과연 뭘 알겠냐마는 야놀자가
정말 아쉬웠던 대목은 해외에서 이미 완전히 자리 잡은 부킹닷컴이나 아고다, 트립닷컴 같은 회사와 거의 차별화되지 못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어떻게 경쟁이 되겠어? 라는 생각이 들죠. 야 흑우야, 말이 쉽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라고 물으실 수 있어서 한번 준비해보았는데, 아마 해외여행을 가시면서 많이들 보거나 사용해 보셨을 겁니다. 이런 과포화된 OTA 경쟁들 속에서도 쭉쭉 치고나가는 클룩이라는 회사가 있죠. 이미 엄청나게 포화된 호텔 객실 예약이나 항공권 검색과 같은 그런 시장을 타겟한 것이 아니라, 클룩은 해당 여행을 가서 즐길 수 있는 액티비티들 위주로 소비자들이 아주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었습니다. 사실 해외 현지에 가서 지리도 익숙하지 않고 언어도 안 통하는데 그 나라의 가이드를 찾고 또 차량을 대여하고 기사님을 찾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런 고객들의 페인 포인트를 또 니치를 정말 잘 찾아서 급속도로 성장을 했고, 그냥 순전히 개인 이용자 입장에서도 어딘가 새로운 해외 지역에 갔을 때 뭘 하지? 마땅치 않을 때 클룩에서 지역명을 입력하면 정말 편하고 다채롭게 경험할 수 있는 튜어 상품들이 정말 많죠. 한번 써보신 분들은 아마 많이들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글로벌 스타트업을 거의 성공시키지 못했던 무려 홍콩에서 창업이 되었는데 현재까지는 아주 승승장구하면서 순항 중에 있다고 합니다. 야놀자도 이런 니치 마켓을 먼저 타겟해서 시장을 조금씩 퍼나가는 수순은 어땠을까? 잘 모르는 제가 아무 말이나 한번 던져봤습니다. 오늘은 최근 정말 힘겨워하고 있는 국내 여러 지역의 숙박업체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았습니다. 당연히 저는 배운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는 방구석 일개 흑우 유튜버에 불과하기 때문에 당연히 제가 이야기한 것 중 틀린 부분, 설명이 미진했던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하단에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세요. 또 앞으로도 시의적절하고 재미난 소재를 찾을 때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 가장 빠르게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단에 구독하기 버튼도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